해외여행 필수 어플 총정리. 오늘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어플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라고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어플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폰에서 사용 중인 약 60여 개의 어플을 테마에 따라서 분류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 어플입니다. 화면에 나온 9개 말고도 더 많은 어플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세계 일주가 있을 때 스카이스캐너라는 어플을 잘 활용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저가 항공을 찾을 때 잘 썼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저가 항공 검색할 때 스카이스캐너 같은 어플을 활용하면 빠르고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YPMO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갔다 오는 왕복 항공권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어플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주는 어플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카이스캐너와 YPMO 정도가 꽤나 유용한 어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소 어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죠. 저렴한 숙소를 해외에서는 호스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텔 월드나 호스텔 부커스를 활용하면 저렴한 숙소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킹닷컴은 화면에 보여주는 가격과 결제 가격이 같습니다.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서 가격 제시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텔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가 많이 붙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잘 안 해봐서 장단점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어플이긴 합니다. 아고다와 호텔스닷컴이 있는데요. 둘 다 호텔을 찾아주는 어플입니다. 아고다 같은 경우는 가끔씩 프로모션이 붙어서 굉장히 비싼 호텔이 저렴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때 잡으면 땡 잡은 거죠. 호텔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사용하면 한 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어플이 될 수 있겠네요. 에어비앤비는 현지인 집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지인 집이라는 이유로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몰카 문제 때문에 뉴스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씩 현지 스타일대로 머물고 싶을 때 또는 집을 통째로 빌려서 머물고 싶을 때 활용은 가능합니다만 조금은 주의할 점도 있는 그러한 숙소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길게 하다 보면 가끔씩 한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한국인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인민박입니다. 한인민박을 검색해 줄 수 있는 어플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한인텔, 또 하나가 민박 다나와의 줄임인 민다입니다. 둘 다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지도 어플입니다. 해외여행 할 때 구글맵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행하기 참 쉽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능을 가진 어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스트리트 뷰는 말 그대로 로드 뷰입니다. 현지 지도상에 나와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편이 많습니다. 맵스미는 최근에 여행자들이 가장 아끼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와이파이 존에서 지도를 다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데이터 없이도 지도를 열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행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시티맵스2고는 맵스미랑 비슷한 형태의 어플입니다. 영어로만 지원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잘만 적응하면 굉장히 또 유용한 어플이기도 합니다. 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문했던 자기가 여행했던 나라를 기록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어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맛집 어플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하나만 있어도 여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맛집뿐만이 아니라 호텔, 오락거리, 항공권 같이 여행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전세계 여행자들이 많은 리뷰를 남겨놨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프나 조마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어플이긴 한데 좀 더 새로운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것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 관련 어플입니다. 일단 요즘에는 대중교통도 좋지만 현지에서 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죠. 그럴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플이 렌탈카스라는 어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차를 빌릴 수 있게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어플입니다.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여정 자체가 기록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우버랑 같은 식인데 동남아의 우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무빗은 대중교통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겠고요. 월드 메트로는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지하철 노선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레일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유레일을 이용하는, 유럽에서 유레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겠고요. 시직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돈 관련 어플입니다. 커런시 하나만 있어도 환율 정보는 꽉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이용하면서 환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커런시 어플만한 게 없습니다. 세계 일주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어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위플머니 같은 경우에는 꼭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가계부처럼 쓸 수 있는 굉장히 좀 귀엽고 잘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트라비포켓은 여행용 가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입력하고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회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로벌 회화 어플은 우리가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 등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탈리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터키어, 포르투갈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필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이죠. 음성 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평소에 회화 공부를 하는 그런 어플로 활용해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팝하고 구글 번역, 콤마 이 어플들의 특징은 우리가 필요한 표현을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것이 입력되어서 현지 언어로 바로 바꿔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딱히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말하면 현지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 시스템이라 굉장히 현지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에스파뇰과 스페니쉬 딕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용 중인 어플입니다. 요즘에는 여행 정보를 담고 있는 어플도 많습니다. 구글 트립스, 스투비 플래너, 와그, 트리플, 마이 리얼 트립, 클룩 같이 여행 가이드북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행 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 어플들은 한 번씩 받아보셔서 사용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어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어플은 필수 어플은 아니지만 한 번쯤 쓰면 괜찮은 어플입니다. 신받다는 트레킹을 하거나 혹시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속도 측정은 숙소 같은데 호텔 같은데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세관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자신이 사온 물건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를 미리 측정해보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관련 어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외 안전여행 어플입니다. 외교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어플이고요. 여기에는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도 있고 우리가 또 가지 말아야 할 여행 금지 국가나 여행 제한 국가 정보도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연락처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행자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필수 어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고수 어플 시리즈를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신고서 어플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할 출입국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항목을 굉장히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환율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만 여행할 때 그 나라 환율을 지정해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마치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여행 가계부는
우리가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날 쓰고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을 일일이 적고 나서 나중에 여행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플을 정신없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도 스마트하게 다니면 좋겠습니다.